안녕하세요. 영상 많이 기다리셨나요?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시간 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QRMA가 뭔지, 우리 이걸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위장 기능, 대장 기능, 미량원소, 비타민, 아미노산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먼저 한 이유는 우리 몸은 균형이 잡혀 있으면 아프지 않아요. 균형이 깨졌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균형도 깨지고 회복하는 능력도 떨어지면 결국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병원을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잡아줘야 될 건 균형 부분인데요. 그 균형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객님들 또는 지인들 측정해 주실 때 측정하시고 나서 기록은 모든 항목을 다 노트에다 기록해 주세요. 정상은 기록 안 하고요. 경도는 플러스 1개, 중도는 플러스 2개, 새빨간 중도는 플러스 3개. 이렇게 기재를 다 해주시면 되고 그분께 해석은 어떻게 해요? 위장 기능, 대장 기능, 미량원소, 비타민, 아미노산만 해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에 고객님이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런 거 해드리면. 그럼 고객님께 그냥 말씀드리세요. 고객님,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병원 가시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제가 사무실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고객님이 주의하실 게 있다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첫 시간은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장 기능에 제가 말씀드릴 때, 위장 기능 총 5개 항목, 대장 기능 총 4개 항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위장 기능, 대장 기능 같이 보시라고 한 게 있어요. 위장 연동, 소장 연동, 대장 연동. 연동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위장 연동이 안 되면 먹어도 뭔가 내려가지 않는 갑갑함을 느끼실 거고, 소장 연동도 마찬가지예요. 대장 연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변비 생기면 소화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위장 연동, 소장 연동, 대장 연동은 다 근육이 하는 거라서 우리가 팔다리 근육은 내가 움직이면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위장 연동, 소장 연동, 대장 연동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위장 연동, 소장 연동, 대장 연동이 안 좋다는 건 당신의 몸속 장기들이 원래 당신의 숫자적인 나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도로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독 위장 연동 기능만 안 좋다. 그러면 고객님 과식하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너무 빨리 드시거나 아니면 너무 물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좀 더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위장 기능, 위장 효소 분비, 위장 연동 기능, 위장 흡수 기능 3개 중에 2개 이상의 플러스 2개의 중도가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는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는 즉각 반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센 척 많이 하잖아요. 고객님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보완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아, 고객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고객님의 몸은 그 스트레스의 영향을 좀 받나 봐요. 고객님 스트레스 조금 받으시면 이렇게 몸이 나빠지실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 방법 좀 많이 찾아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도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장 효소 분비 개수랑 연관되는 미량 원소가 있었어요. 음, 철분. 미량 원소가 위장 효소 분비 개수라는 게 위에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진 건 쓸개와 간을 거쳐서 위에서 분비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네를 재료로 하는 게 혈액의 찌꺼기 또는 혈액의 시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혈액을 만드는 기본 요소가 철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위가 약하기도 하세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일단 위장 효소 분비 개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철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철분이 없다. 그러면 고객님 그러니까 뭐 위장약이나 이런 걸 드시기보다는 빈혈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요. 위장 흡수계수가 안 좋으신 경우에는 아미노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정상이 아닌 게 3, 4개 이상 될 거예요. 보통 이쪽이 괜찮으시면 리신이나 트립토판 정도만 부족하고 아미노산 부분에 제일 위에 2개 트립토, 리신하고 트립토판 정도만 부족하고 나머지는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위장 흡수기수가 떨어지면서 트립토판도 빨간색이야. 그러면 악순환을 하고 계신 거예요.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위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양질의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좀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 흡수 같은 경우에는 소장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문을 내렸을 때 변기에 뭐가 묻어요. 그런데 화장실 이 기능이 괜찮으신 분들은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물을 내리면 변기 깨끗해요. 변이 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먹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좋다 그래서 그냥 내가 먹고 있나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되고요. 계속 괜찮았었는데 오늘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날은 내가 안 맞는 음식을 드신 거예요. 전날, 전전날.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소장 흡수 계수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비타민하고 미량 원소가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미량 원소는 보통 3, 4개 정도 부족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빨간불이 많다거나 그러니까 보통은 3, 4개가 부족해도 빨간불은 1개 정도 들어와요. 근데 빨간불이 2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정상이 아닌 애들이 4, 5개거나 그게 미량 원소든 비타민이든 또는 둘 다 그렇다. 아주 심각하죠. 다 굶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몸을 쫄쫄 굶기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위장 흡수계수가 부족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서 미량원소와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단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아서 소장 흡수 기능을 올려주시면서 보강을 해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소장 흡수 기능이 안 좋으시면 유산균을 챙겨 드시게 한다. 또는 지금 드신 유산균이 있다면 바꾸시게 한다. 어떻게? 일주일을 하루도 안 빼고 드셔보시고 내 변이 변하나 안 변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일주일 내내 라면 먹고 제 변은 왜 이래 이러시면 안 돼요. 평소 식습관대로 하셨는데 유산균 하나 바꿨다고 변이 바뀌었어. 그럼 그 유산균 나한테 맞는 거? 근데 평소랑 똑같은데 유산균 바꿨는데 반응이 없어. 나랑 안 맞는 거. 드시고 나서 2달 뒤에 측정을 했을 때 소장흡수 계수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나한테 맞는 거 드시면. 그렇게 해서 2달 정도는 유산균 챙겨 드시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 흡수 기능이 안 좋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물 부족, 물 부족. 내 몸에 가뭄이 일었어요. 그러면 고객님들 억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 2리터 먹어요. 저 물 많이 먹어요. 그러면 2리터 먹어요. 일단 두시고 물 많이 먹어요. 고객님일 경우에는 고객님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세요? 혹시 측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뭐 3컵, 뭐 4컵, 뭐 10컵 이렇게 얘기하세요. 문제는 재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고객님 오늘부터 고객님이 한 500ml나 300ml 정도 되는 물병을 하나 두시고 그걸 몇 개 정도 드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몸의 70% 정도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모든 기능들이 다 못하겠다고 아우성거려요. 다 삐그덕거려요. 그런데 대장흡수계수가 저렇게 안 좋다는 건 물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대장흡수계수가 중도 이상일 경우에 하는 얘기예요. 플러스 2개 이상일 때. 그렇게 해서 저는 500ml 4개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빨간불 들어오면 고객님 1개만 더 늘려보세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여쭤보면 대부분 뭐 컵 3개? 뭐 아니면 오늘 하나도 못 마셨네? 뭐 이런 답 많이 나와요. 1번은 물. 물만 신경 써서 잘 챙겨 두셔도 해결되는 질병들도 굉장히 많고요. 염증 수치도 굉장히 내려가요. 그래서 대장 흡수 기능이 안 좋으면
물을 챙겨주신다. 그리고 소장흡수 기능과 장내 세균계수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소장흡수 계수 경도 하나, 장내 세균계수 중도 2개, 또는 장내 세균계수 경도 1개, 소장흡수 계수 중도 2개, 뿔 2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장내 세균계수는 뿔 1개 경도인데 소장흡수 계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만 보시면 경계에 걸쳐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2개가 거의 같이 가거든요. 이거는 내 장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 몸에 맞는 유산균 넣어주셔야 되는데 누구는 김치로 요플레로 되고 누구는 10여 가지의 유산균을 드셔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 걸 찾으시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보셨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위장 기능에 좀 좋은 거, 위장, 소장, 대장 기능에 뭐 유산균이 아니라 좀 도움이 될 만한 무향 스무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와 양배추를 1대1로 썰어서 넣어, 냄비에. 근데 한 번에 많이 하시면 빨리 상해서 못 먹어요. 그리고 물을 자작자작하게, 물이 얘네를 무와 양배추를 넣어놓은 거 위로 올라가지 않게 자작자작하게 넣어놓고 끓여요. 그리고 나서 젓가락으로 물을 찔렀을 때 약간 사각하고 들어갈 정도까지만 끓이세요. 그리고 불을 끄고 뚜껑을 닫고 식혀요. 그 얘를 덩어리랑 물이랑 통째로 믹서에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드실 때는 뜨거운 물 반, 무향 스무디 반 해서 차 드시듯이 드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위도 달래주고 소장도 달래주고 대장도 달래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녁 식사하시기 한 30분 전에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위장, 대장, 미량원소, 비타민, 아미노산을 먼저 본 이유, 균형을 잡으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한다. 그런데 잘 자는 건 고객님이 하실 거고 잘 드셨는지 잘 나가고 있는지 요거를 메인으로 확인하는 게 요 항목들이다. 그리고 미량원소에 부족한 게 팍팍팍 떴어. 그럼 고객님이 나 뭐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미량 원소를 전체 항목을 보여주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각 항목별로 상세 설명이 나와요. 칼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부족하면 어떤 병에 걸리고 이걸 흡수하려면 어떤 음식을 드세요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 뭐 먹으면 돼요? 그러면 쭉 내리셔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챙겨 드시래요 라고 말씀드리면 소장 흡수 기능이 괜찮은데 안 좋으신 분들은 싫어하는 음식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온 가족을 다 쟀는데 똑같이 구멍 나는 데가 있어요. 그건 흡수 기능보다는 그 집안의 식단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이거 드셔야 돼요. 이게 많이 부족해요. 라고 안내 주시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상 음식 부분, 미량원소, 아미노산은 보지 마세요. 아미노산은 그냥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가끔 단백질 보조식품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근데 유당백이나 아니면 그, 그 고기에서 추출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거는 간에 되게 그러니까 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벌크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헬스 하시는 분들 간 망가질 거 각오하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출물이 동물성인 거 말고 식물성. 만약에 나는 음식을 챙겨 먹을 자신이 없어. 근데 나는 아미노산이 많이 부족해. 그러면 식물성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드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 그냥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디테일하게 했던 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1시간 반에 걸쳐서 하는 거는 그날 들으시고 제가 항상 한 10분 정도 앞뒤로 해서 오늘은 제가 1차랑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좀 많아졌지만 10분 앞뒤로 해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실천하시고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6주가 끝났을 때 다 편안하게 측정하시고 가볍게 해석해 주실 수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